지구상에서 캥거루와 코알라를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호주뿐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사자와 코끼리가, 남미에는 제규어와 아마가 있지만 이 귀여운 주머니 달린 동물들은 오직 호주 땅에만 존재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기후가 맞아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호주라는 대륙이 걸어온 특별한 역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호주는 남극 대륙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남극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죠. 지구를 덮고 있는 거대한 판들이 움직이면서 호주 대륙은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채만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대륙 전체가 바다 위를 떠다니듯 움직이는 모습을요. 물론 그 속도는 매년 7cm 정도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느리지만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호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 대륙은 주변 대륙들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바다가 천연 장벽이 되어 다른 대륙의 동물들이 건너올 수 없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호주로 건너오지 못했는데 캥거루와 코알라 같은 유대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호주가 고립되기 전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호주가 남극에서 떨어져 나올 때 이 땅에는 이미 유대류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다니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이 동물들은 호주가 고립된 섬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 코끼리나 기린 같은 대형 초식동물들의 조상은 호주가 떨어져 나간 후에야 다른 대륙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호주로 건너올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 호주는 유대류만의 천국이 되었고 경쟁자가 없는 이 땅에서 캥거루와 코알라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호주에 사는 유대류들은 다른 대륙으로 왜 진출하지 못했을까요?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건너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호주 북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있고 여기서 아시아 대륙까지는 그리 멀지 않거든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인도네시아의 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정지합니다. 호주 쪽 섬들에는 캥거루와 같은 유대류가 살지만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호랑이와 코끼리 같은 아시아 동물들이 나타나죠. 이 경계선을 넘어 호주 동물들이 서쪽으로, 아시아 동물들이 동쪽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판 구조의 변화와 바다의 깊이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와 서부 사이의 바다는 생각보다 깊어서 동물들이 건널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양쪽 동물들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각자의 영역에서만 살게 된 거예요. 호주라는 고립된 환경은 캥거루와 코알라에게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경쟁자가 없었기에 이들은 자유롭게 번성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호주의 독특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야만 했거든요. 호주 대륙의 대부분은 사막이나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죠. 캥거루는 이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새끼를 뱃속에서 오래 키우는 대신 아주 작은 상태로 빨리 낳아서 주머니 속에서 키우는 거죠. 임신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미가 먹어야 할 먹이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약 가뭄이 심해서 먹이가 부족하면 어미 캥거루는 뱃속에 새끼가 자라지 않도록 조절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비가 내려서 풀이 자라면 그때 다시 새끼를 키우기 시작하죠. 이런 놀라운 적응력 덕분에 캥거루는 호주의 건조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코알라의 생존 전략은 더욱 독특합니다. 이 작은 동물은 하루에 20시간을 잠으로 보내는데요. 게으른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알라는 오직 유칼립투스 나뭇잎만 먹는데 이 잎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일반 동물이나 사람이 먹으면 병에 걸릴 정도로 강한 독이지만 코알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독을 분해할 수 있는 특별한 소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칼립투스 잎은 영양분이 매우 적고 독을 분해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코알라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하루 종일 나무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자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이 유칼립투스를 먹지 못하니까 코알라는 경쟁 없이 이 나무를 독차지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느리고 조용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호주에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키가 30m에서 55m까지 자라는 이 거대한 나무들은 호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700여 종의 유칼립투스가 있고 각각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알라는 이 중에서도 특정 종류의 유칼립투스만 골라서 먹는데 자신의 예민한 후각으로 독성이 덜한 잎을 찾아내거든요. 하지만 유칼립투스가 많다고 해서 코알라의 삶이 편한 건 아닙니다. 유칼립투스 잎에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호주의 건조한 여름철에는 불이 쉽게 붙어요.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난 속도로 번져서 숲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코알라는 불을 피해 도망칠 수 없어서 나무 위에서 그대로 불에 타 죽는 경우가 많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일어난 호주 대형 산불에서는 6만 마리가 넘는 코알라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캥거루는 호주의 척박한 대지를 누비며 풀을 찾아다닙니다. 넓은 호주 대륙에서 먹이를 찾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캥거루의 독특한 뛰는 방식이 이런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캥거루가 뛸 때 다리의 힘줄이 스프링처럼 작동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오히려 에너지를 덜 쓰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느린 속도로 움직일 때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캥거루는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보내다가 이동할 때는 빠르게 뛰어서 이동합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4,500만 마리의 캥거루가 살고 있는데 이는 호주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코알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5만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캥거루와 코알라를 비롯한 호주의 유대류들은 다른 대륙의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자나 늘개 같은 포식자가 없었기에 이들은 느리고 온순하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18세기 후반 유럽인들이 호주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고양이, 개, 여우 같은 동물들을 호주로 데려왔고 이 외래 포식자들은 무방비 상태의 유대류들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목축을 위해 숲을 개간하면서 코알라와 캥거루의 서식지가 크게 줄어들었죠. 특히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숲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숲이 파괴되면 먹이와 집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현재 코알라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유칼립투스 숲을 보호하고 도로에 코알라 전용 다리를 만들어서 차에 치이지 않도록 하며 부상당한 코알라를 치료하는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가뭄이 심해지면서 유칼립투스 나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쯤 야생 코알라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때 수백만 마리가 넘었던 코알라가 이제는 5만 마리로 줄어든 걸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캥거루와 코알라가 호주에만 있는 이유는 결국 지구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었죠. 아주 오래전 호주가 다른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면서 이 땅의 동물들은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주머니를 가진 유대류들은 호주의 척박한 환경에 맞춰 독특한 방식으로 적응했고 그 결과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들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동물들이 지금 우리의 무관심과 환경 파괴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주만의 특별한 선물인 이 동물들을 지키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상 오늘도 알쓸별잡이었습니다.